2.7을 읽은 아이한테 그 다음날 그 분야 쪽에 재밌는 거니까 뭐 2.5나 2.4를 보냈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요, 엄마들이. 그럼요.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 아이들도 이걸 읽고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계의 최고 멘토이시죠. 나이 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게 경험주의적인 어떤 그렇죠. 배경에서 경험 생긴 이론이죠. 거라고 할 네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론을 접목시켜 주신 분, 인플루언서들의 인플루언서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홍현주 박찬희십니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죠? 그럼. 그 네, 잘 사이에 지냈어요. 또 뭐 좋은 신간도 내셨는데 네. 예,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동안 못 모시다가 이제서야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표 영어다라고 말을 하면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영어 책 레벨, 그렇죠. 예, 리딩 레벨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박사님 오시면은 얘기를 이제 전문가시니까, 찐 전문가시니까 들으려고 제가 아껴뒀습니다. 새 채널 오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리딩 레벨이라는 게 가정에서 부모가 접근할 때와 교사, 영어 교사 혹은 뭐 학원 선생님들이 이 리딩 레벨을 다룰 때랑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딩 레벨이라는 게 애초에 출발이 영어 원어민 국가의 국어 교육이라는 건 일단 아셔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렇죠. 영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어 우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국어 교육을 네. 우리말 교육. 그렇죠. 네. 우리말 교육을 교재가 아닌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하면 각 뭐 이런 식의 교재 아니면 뭐 다음에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풀이식 접근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전천당이라든가 그렇죠? 네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이들이 역시 좋아하더라고요. 제자들이 많으셔갖고. 네, 네. 네. 아니 뭐 그런 책을 읽어서 국어를 교실에서 시키자라는 게 그네들의 국어 교육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교과서로 나가니까 네.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죠. 자, 엄마표 영어는 미국의 국어 교육을 약간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다 그러면 좀 말이 재미가 없지만 모델로 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의 국어 교육이 이제 진짜 동화를 쓰네. 혹은 동화 흉내를 낸 교재를 쓰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그림책이에요. 저학년들은.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단행본 소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자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동화를 쓰는 거야. 이제 왜냐면 교재로다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쪼개져 있고 하나의 스킬만 연습시키고 파닉스, 뭐 쓰기, 읽기 이렇게 각각의 과목으로 쪼개서 학습한 우리 자신이 영어가 잘 안 되니 통합적으로 뭔가 언어를 실제 사용하고 실제 느껴보고 하는 방식으로 가보자 해서 미국의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거를 흉내내는데 그네들이 동화를 쓰네. 자,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 동화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같은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려면 교사가 이제 그 학생들의 리딩 레벨을 파악을 해서 5그룹 이렇게 나눠서 각각 다른 책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전체 모아놓고 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구분돼서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교사가 물론 이제 부교사나 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지만 내 학생이 20명, 25명인데 이 레벨을 달리해서 책을 읽혀야 된다는 게 엄청난 그 교사로서의 업무가 과중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1대 다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수준별 그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학자나 출판사들이 동화책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분류를 해 놔주자라고 해서 나온 게 레벨이에요. 그러면 그걸 읽을 학생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다 보니까 진단 테스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벨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책을 분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단 테스트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책들을 분류를 했더니 작가들이 지멋대로 쓰거든. 교과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화책 모양인데 네.
효율적으로 좋은 문장을 좀 이 단계에 맞게 지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네네. 수요가 나오니까 레벨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그 레벨에 맞는 텍스트를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출판사들한테는 호재죠. 역으로 예, 오히려 레벨이 그래서-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리더스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더스는 쉽게 말해서 교과서 혹은 교재 탈을 쓴 동화예요. 네네. 그렇죠. 동화책처럼 생겨서 아이들이 좀 봐야 되는데 좋은 내용도 문장이 재밌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리더십도 정말 동화랑 네.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많이 읽히자는 게 목표죠. 일단 많이 읽어야 돼. 모국어도 많이 읽어라. 그럼요. 그래서 네. 다독 권장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개죠. 자, 책을 분류하는 것, 네. 진단 테스트, 레벨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개발, 리더스 나오는 것, 네. 그 다음에 단독 권장 프로그램, 책을 많이 읽도록 아이들한테 동기를 막 부여하는 그 대표적인 게 AR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위한 그게 집단, AR이에요. 교육을 위한. 네. 그래서 요즘 뭐 세련된 엄마들이 AR 4.3이에요, 2.7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읽기 능력을 말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교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을 많이 읽거라고 부추기는 건데, 네. 자, 그러면 AR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그 나라의 국어 능력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1.0부터 뭐 9.9까지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냐는 그 나름의 진단 테스트가 있겠죠. 네네. 그 AR을 진단하려면 스타리딩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타리딩과 AR이 어떤 한 회사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편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일 그렇죠. 뿐이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얘기할 네. 때 신뢰성, 타당성이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네. 네. 타당성이라는 거는 목표한 것에 딱 맞는 질문을 했느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화책을 읽혀놓고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 한참 해놓고 시험은 어휘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데 타당도가 떨어지는 맞아요. 시험이에요. 맞아요. 신뢰성이라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기에 오차가 없느냐라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인데 레벨 2.7을 읽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세상 어디에 나가서 걔의 영어 실력이 다 그래? 라고 하는 항상 그런 2.7이냐 하면은 그런 테스트가 그렇지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렇게 네. 신뢰성을 가장 많이 담보하고 있는 테스트가 토플이에요. 네네. 토플이나 아일리츠라나 영국에서 보는 시험이겠지? IELTS.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디다 내밀어도 그 사람을 대략 인정을 해요. 네네. 근데 AR 수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교사들이 만약에 이거를 매번 평가를 해서 매번 얘는 오늘 2.7 읽었습니다. 얘는 오늘 2.8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따라 레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맞아요. 흥미도에 네, 따라서. 네.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얘의 그 영어 능력을 전반적인 종합적인 영어 능력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분이 사교육 기관을 갖고 있는데 일찍부터 AR 시스템을 썼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와서 책을 많이 읽고 가도록 하기 위한 거. 왜냐면 자기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 영어 능력이 높아지는 어떤 성과를 보고 자신을 얻어서 그걸 했는데 2.7을 읽은 아이한테 그 다음날 그 분야 쪽에 재밌는 거니까 뭐 2.5나 2.4를 보냈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건 실화입니다. 제 귀로 들은 겁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사례가.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네네. 그 아이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고 어제 2.5 읽고 오늘 2.6 읽고 내일 2.7 읽었다 해서 그게 영어가 향상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전천당을 읽는 아이가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왔다고 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래대로 교과서대로 하는 것처럼 읽기 쓰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얘한테 재밌는 동화책을 한국 동화책을 많이 읽게 시켜서 국어를 가르치겠다라는 그 학부모가 있다고 쳤을 때 서양 학부모가 쳤을 때 내 아이가 전천당 읽고 즐거워하면 그 정도까지 되면 참 잘하는 거잖아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네. 전천당에 비슷한 내용을 많이 읽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함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무슨 현진건의 빈처
아니면 뭐 김희정의 이인직의 뭐, 혈의 네네. 노 봄봄 막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읽게 시키려고 애를 네, 쓸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영어 리딩 레벨만 굉장히 높여놔야 글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언어를 완전히 구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닫기 어려운 부분은 쓰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쓰기는 궁극적으로. 생각의 표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계속하면 내가 안다는 착각만 해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메타인지가 네, 사용돼야 네. 되는 거고. 이게 정말로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누군가의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여러 권을 읽고 그걸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래. 결국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네네. 지향하는 바가. 네. 근데 그게 과연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그 리딩 레벨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교육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영어 교육은 아니다. 그거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교육기관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 경우인데 그게 수학이나 과학이랑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읽기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 쪽은 또 다르고 네, 이게 네. 자연과학 쪽은 또 다른 것처럼. 네. 엄마들은 그 얘기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외국 아이가 한국어를 배울 때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얘를 레벨을 높여서 한국 소설을 읽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이론은 상식에 준해요. 상식적으로 보고 이렇네 하고 가설을 세워서 입증하려고 하는 게 이론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옆집에 놀러가 있는 외국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걔를 구운몽을 읽힐 거를 일생의 목표로 삼고 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레벨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체계성을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가정에서 엄마 굳이 표로 그렇게 지도를 할 때는 레벨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네, 좋다. 왜냐하면 네. 근본적으로 독립읽기, 스스로 네네. 책 읽기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네네. 아이가 읽고 싶은 걸 충분히 읽다가 보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 편이 네. 레벨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자. 어느덧 뭐 또 이렇게 레벨에 상관없이 읽다 보면은 뒤돌아서면 실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봤기 엄마들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저도 뭐 레벨을 따져가지고 소설을 가려서 읽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엄마들과 북클럽을 하는데 요즘 좀 쉬고 있지만 그 누베리 소설 같은 거를 읽다가 보면 이거 애들이 이 얘기를 좋아할까? 이건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어른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약간 조금 엄마들이 예전에 엄마표 영어 하시던 분들 약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그보다는 좀 엉뚱발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더 재밌지. 맞아요. 그렇게 막 인생에 심오한 사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이들이 과연 물론 맞아요. 교육적으로 일반적인 너무 훌륭하죠.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네. 너무 훌륭하긴 한데 오히려 어른들한테도 감동스러워요. 어른들이 읽어야 될 책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막 네. 읽다가 울고 그래요, 엄마들이. 그럼요.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 아이들도 이걸 읽고 울까? 일상생활의 그 언어의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분야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특별한 기술을 쪼개서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또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소리도 듣고 또 어느 순간 되면 교재해야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학습이 필요할 때는 학습 그렇습니다. 교재를 사용한 한이 있더라도 네. 책을 읽을 때만큼은 크게 가정에서 지도하는 경우에는 집단 교육이 아니니까. 처음에 엄마 편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렇게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언제부턴가. 네. 아유, 어쨌든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이번에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리딩 레벨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박사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